안녕하세요. 저 SBS 공연문화 팟캐스트 커튼콜의 김수현입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공연예술의 영상화 특집 팟캐스트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니만큼 최대한 조심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공연예술 영상의 지식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공연 제작하시는 분 그리고 또 예술법 관련한 전문가, 지식재산권 관련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제 옆자리에 이길준 브러쉬 시어터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길준입니다. 네, 제 옆자리에 이지형 리웨이 뮤직앤미디어 대표님이시고요. 동국대학교에서 지식재산학과 겸임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인 해인예술법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보니까 안 보여요. 마이크가 제가 가려서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땅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지금 마이크를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하느라 더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네, 이렇게 방송해 보기는 처음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보람 있게 알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방송 출연인데 마스크 썼어요. 예. 어머 어떻게 공연 예술의 영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대두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공연 예술 영상이 있기는 했지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졌고 그래서 그 전에 없었던 일이니까 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사실 별로 이렇게 감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연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실제로 이 공연 예술을 영상화할 때 어떤 점을 챙겨야 되는지 어떤 점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챙겨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인지 그런 거는 사실 현장에 계신 분이 궁금하신 걸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공연 영상이라는 것은 공연을 못하면서 대체 혹은 뭔가 차선책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저작권 관련해서 저희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초상권부터 시작해서 뭐 저작 인접권자, 뭐 저작권자 그리고 배포권 되게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OTT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제가 먼저 처음으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냥 공연에서의 저작권과 영상에서의 저작권은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시나 저희 같이 이제 공연을 만들다가 영상으로 좀 전환해서 영상 제작업자로 변환이 되었을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내가 무대 위에 연극을 만드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파생될 수 있는 저작권, 2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저작권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영상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집도 출간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어떤 연극들은 또 영화나 드라마로도 또 리메이크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원천 컨텐츠 최초에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 때부터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이게 나중에 뭐 영상물을 만들든 뭘 하든 약간 그런 쪽으로 고민의 방향을 좀 바꿔보시면 생각보다 쉬울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새로운 게 계속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밑바탕을 잘 밑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 공연을 제작을 하실 때 나중에 내가 만드는 이 무대 위에 공연물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이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거나 기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포괄적이고 그 융통성 있게 하지만 여기 안에 같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창작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조건만 만들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좀 비상시국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소장님 많이 그런 상담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네, 그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우리 공연 예술계를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하지만 이제 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식재산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민사법에서의 어떤 우리 개념인데요. 네. 상대방의 어떤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우리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공연계에서 사실 4월 달에 저한테 물어올 때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옛날 공연 아카이브 상영하는데 괜찮을까요? 물었을 때 제가 이제 얼마나 플랫폼에 올려놓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괜찮다고 해서 그냥 올리려고 하는데 24시간에서 48시간 일시적으로 올리려고 해요. 라고 할 때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아예 공연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비상시적으로 상황이 이제 생겨났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네.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신의성실 원칙 중에 이제 사정이 변경하면은 사정 변경 원칙상 다시 모든 것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계약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거기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상실됐으니까 공연료를 좀 더 증액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든지 원천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 계약이 행사되는 게 불가능해졌다면 아예 계약을 해소하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사실 물어보신 그 양쪽 계약, 공연 계약과 출연 영상 계약 이런 계약은 이제는 각각 별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공연 계약에 있어서 기록용 아카이브를 찍을 때 수준의 옛날에는 라면 시켜줄 때 이제 단무지 정도 수준의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는 주 메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공연 출연 계약서 안에서 영상화 허락을 약간 아이카이브 목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식의 계약 조건이 아니라 이제 별도로 출연료가 영상을 이제 목표로 하는 출연료 정산과 또 거기에 따른 사용 수익 분배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상황이 완전 변경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공연 출연 계약서에는 일회 입금 출연 횟수에 따른 일회 입금 이런 기준으로 정산 기준이 조건에서 마련됐다면 이제 영상 제작은 기본적으로 어떤 플랫폼에서 뭐 몇 년간 시간과 장소 어떤 제한에 따른 이용허락 계약서 이것이 이제 별도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는 이제 해제하시고 코로나19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생계의 수준을 대체하는 영상 제작 허락 계약으로 그럼 그게 다시 만약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활용 용도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유료화나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죠. 수익성이 아닌 뭐 수단일 때 혹은 그럴 때는 홍보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런 경우에도 다시 또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별도의 협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이 무료로 공개되든 유료로 공개되든 출연자 출연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영상이 유통되는 동안 해당 출연자는 자기 일자리를 영구히 뺏길 수 있고 공연의 기회가 이제 완전히 현장 예술이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오히려 많은 영상 출연료가 이제 사실은 입금되어야 되고 당장 줄 수 없다면 약간의 계약금을 준 다음에 영상이 유통돼 갖고 수익 분배가 정산돼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정산을 해주는 이런 식의 기존 영상 제작 허락 계약들이 하고 있는 수익 분배 방식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가 영화를 찍었는데 영상 제작자가 마을회관에서 틀지 CGV에서 틀지 때문에 출연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작자분들이 특히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는 우리 예전에 자료 화면으로 찍어놨던 건데 그죠. 그냥 뭐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이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비영리의 그 목적이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별도의 이용 허락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뭐 음악이나 영화처럼 조금 이 경제산업 규모가 큰 쪽에서는 좀 일찍부터 미리미리 처음부터 계약서를 이제 잘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공정하게 몇 대 몇
권리는 누가 갖는지 네. 어떻게 나눠 갖는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미래 새로운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돼 있는데 공연 쪽에서도 그런 그 표준 계약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여러 직능 단체들이 좀 모여서 이런 표준 계약서 같은 거 만들면 네. 참 좋겠다. 외국엔 또 그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현재 권리 신탁 단체가 이제 공연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권리 신탁을 해주는 사용료를 하는 전체 단체가 없습니다. 음악만 그렇죠. 현재 유일하게 이제 따로 네. 뭐 음반산업협회라든지 음악작가권협회라든지 이렇게 있고. 이제 공연이 사실은 연극이라는 장르도 있고 뮤지컬이라는 장르도 그렇죠. 있고 클래식이라는 장르도 있고 이런 장르들이 있는데 그런 장르들에 전혀 신탁 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공연상 이렇게 불법 복제물이 영상화돼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가서 사용료를 해줘야 될 단체가 필요한데 네. 그 단체가 지금 현재 없는 게 가장 심각하고 비영리 공연 방송이라고 하는 저작권법 29조라 규정이 있는데 네. 다른 이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보상금을 주도록 해갖고 해당 시장을 좀 이렇게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뭐 이렇게 복사하시면은 책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보상금. 또 이제 교과용 도서라고 해서 이제 수업용이나 교과용 도서로 이제 만들어지는 저작물은 또 이제 허락 안 받은 대신에 또 이제 국가가 기본적인 보상금 이렇게 해서 권리자들을 이제 미리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보상금 시장을 통해 갖고 도와주고 있는데. 비영리 공연은 이제 기본적으로 출연료만 받지 않으면은 만들어지는 대부분 공연들이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29조가 강력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공연료 관련해서 이제 보상금을 가서 이렇게 걷어오는 권리 신탁 단체가 존재하지 못했고 우리 공연 시장을 척박하게 만드는데 29조가 큰 기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극 극본 같은 거를 갖다가 수많은 동아리나 뭐 학교나 이런 곳에서 네. 대본을 막 아무렇게나 막 고치고 이름도 자기 이름 막 쓰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녀도 권리자들이 통제를 그동안 할 수가 없었고 바로 이 29조가 이제 계약이다 보니까 이런 공연업자들이 자기들의 신압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궁극적인 보호 조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업계 분위기를 바꿔갖고 지침을 국가가 좀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지적이 굉장히 합당한 지적이시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저작권법이 14년 만에 전면 개정안을 지금 도출했는데 네. 거기에 지금 29조 개정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힘을 좀 합쳐서 29조 조금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도 기본적으로 공연료라고 하는 권리신탁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가에 피력하고 보상금 기준들을 좀 마련을 해서 29조가 혹시 어떤 비영리 공연 방송이라고요. 네. 상대방의 이제 대가 없이 이제 공연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출처 표시에서도 예외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전혀 해주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극본을 마구 날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게 영상 송출하는 방식이 뭐 어떤 OTT를 쓰시든 지금 계속 OTT 얘기하는데 어디로 지금 시장을 팔아볼까 지금 그게 고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작자 대표님들께서 이건 이제 기술적인 어떤 제공 방식에 불과한 거고 법률 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수익 분배 비율이 좋은 데를 고르는 것이 공연 제작자 무조건 내 거 팔고 싶어라고 막 무조건 막 안달하지 마시고 수익 분배 비율을 OTT고 뭐고 이렇게 보셔갖고 네. 보다 출연자에게 사후 수익료를 줄 수 있고 챙겨줄 수 있고 내 옵션도 챙길 수 있는 즉 플랫폼에게 독점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료를 확 올리시든지 네. 네. 또 이제 비독점이냐 그럼 가격을 확 떨어뜨리시든지 또 조건도 그대로 공연을 이제 60분짜리 공연인데 이제 플랫폼의 사정상 또는 이제 자기들이 네. 이제 여러 가지 또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급을 받으면서 이제 또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다시 붙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크립터가 붙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또 저작권법에서는 원래 만든 영상 제작자의 어떤 권리를 해치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든지 새로운 각색을 금지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라든지 이런 권리 침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의해주고 수익 분배율을 받을 것인지 특히나 이제 공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완성품 여러 가지 결합적인 어떤 그렇죠. 저작물이 들어가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방송사가 보기나 아니면 OTT 사업자가 볼 때 이 장면이 너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삭제하지만 공연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예술적 승화 장면의 절정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의들이 구체적으로 그 계약 조건 범위 안에 수익 분배 비율과 함께 들어가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뮤지컬을 예를 들었을 때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저작권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진짜 여러 저작권들의 또다시 복합 저작권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그런 좀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누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분간을 하기 너무 어려울 때 그럼 과연 이 한 작품에서 저작권료에 대해서 배분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배분을 하면 좋을까? 그럼 어디 선까지 모든 예를 들면 한 작품 프로덕션을 하다 보면 그 크레딧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저작권자이고 누구는 저작 인적권자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모르겠고 어떻게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사실은 저작권 그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 다르고 정해진 바도 사실은 없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막다뜨렸을 때 선례를 찾습니다. 옆에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지?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지? 근데 그 선례가 뭐 그렇게 좋은 선례가 아니더라도 뭐가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종교처럼 믿는 게 있어요. 거기서 오는 오류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주변에서 찾으시는 것보다는 그 내부 안에서 충분히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이렇게 다 기준을 잡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영상물 특례 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제작자는 다른 제작자보다 뭐 예를 들면 공연 제작자보다는 저작권 법적으로 좀 특별한 지위를 줘요.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결합 저작물이고 종합예술인데 근데 이 중에서도 몇몇 창작 그룹들은 조금 좀 다른 게 있어요. 수많은 창작자 중에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음악 감독들, 뭐 미술 감독들, 이분들은 여전히 그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그분들한테 있습니다. 제작자한테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이용 허락을 이제 해드린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컨텐츠를 같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하셔야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제작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이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작권법 우리 100조의 이제 영상 제작자의 권리 규정은 영화를 그 관점으로 해서 처음에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공동 저작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만화 저작물 같은 경우에 사파하는 사람하고 스토리 작가하고 이제 함께 합쳐갖고 결합 저작물이 됐잖아요. 공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결합 저작물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별도로 등기를 할 때 등록제도에 등기를 할 때 지분 비율을 뭐 40대 60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둘 다 반반 치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료를 이제 걷어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건 이제 사용료를 걷는 건 사용료 징수라고 보고 이제 분배를 할 때도 똑같이 이제 n분의 1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 신탁단체가 생기면 바로 공연을 중심으로 해갖고 사용료는 걷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협의회들이 들어가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미술 조합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조합들이 자기들 지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n분의 1이 되는 대신에 우리 이제 영상 제작자 특례 규정 100조에 보면은 양 당사자가 사적 자치나 내부 협의를 통해서는 별도로 또 규정을 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대미술을 이 공연과 떨어뜨려서 쓸 수 있다.
또 그리고 이 음악을 떨어뜨려서 쓸 수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서는 내가 n분의 1 징수료만 받겠지만 분배를 받겠지만 대신 나가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공연 제작자 네가 나한테 줘야 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특약을 통해서 이 좀 자유롭게 자기들 걸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어서 시나리오 극본집도 내게 해주고 음반 악보집도 내게 해주고 이렇게 자유로운 허락을 할 수 있게끔 내부적인 분배 규정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작권법이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이유가 음악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올리면은 사이트에 올리면은 바로 그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 음원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적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네. 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 지금 하신 얘기에는 한 두 덩어리의 그 얘기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여러 그 예술 분야가 있잖아요. 네. 뭐 시, 소설, 연극, 영화, 뭐 음악, 미술 등등.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예술 분야 중에서 음악이 조금 더 그런 저작권료 징수 분배하는 체계가 좀 더 잘 돼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 창작자, 음악 권리자들이 이제 모인 이 신탁 단체가 크게 한 4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현자협회는 국내 작사 작곡자, 국내 연주하고 노래하는 분들이 대부분 가입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이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연이 그게 조금 힘든 게 네. 사실 공연 자체가 워낙 다양한 형태가 네. 많아요. 네. 무대 위에서 그렇죠. 연극도 있고 네. 뮤지컬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되게 창작자 집단이긴 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제작자분들도 있고 배우분들도 있고 등등등. 그러면 그 각각의 그 분들이 단체를 만드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예. 각 단체들끼리 조금 갈등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공연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의 갈등을 조절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시켜야죠. 국회의원이 됐든 정부 기관이 됐든 뭐 이렇게 법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시행을 해주세요. 예. 그동안 이제 공연 제작자들은 이제 출연자들한테 어느 극장에서 몇 시에 네 공연이 이제 너의 출연이 소비될 것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었어요. 빠르게 이제 공연 영상화가 돼갖고 이 영상화가 이제 플랫폼을 돌기 시작하면은 합의 없는 플랫폼에다가 이제 그 영상물을 태우는 경우에 모든 이제 공연 제작자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사전에 합의되어 있지 않은 그런 플랫폼에 이제 예정한 방송하고 달리 막 방송에 이런 플랫폼에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저작권법만 법이 아니에요. 이제 민법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또 초상권이나 성명표시권 이런 거 위반으로 이제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형사처벌 소지가 이제 공연 제작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위험과 위기로 이제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연 제작자에게 이런 합의 없는 매번 생기는 플랫폼에 대한 모든 고민을 줄 것이 아니라 신탁단체가 생겨서 공연료를 징수할 수 있게 분명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분배는 나중입니다. 일단 시장이 있어야지 공연 제작자들의 위기를 지금 뚫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만들어서 가서 플랫폼에 가서 돈을 징수해 올 수 있는 명확한 사람, 제작자가 제가 아까 전에도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절대 이거는 효용에 있어서 전문 에이전시로 거듭날 수도 없고 너무 이 공연 제작자들에게 과중된 부분입니다. 시장을 만들면 가갖고 돈을 주워올 수 있는 사람을 일단 만드는 것은 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공연예술진흥 기본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내용이고 또 저작권법상 이제 29조 좀 개정을 해갖고 기본적인 보상금 시장도 좀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사령 허락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궁극적으로 제도가
조금 산업을 받쳐주려고 작정을 해서 온 힘을 다 공연 영상화에 있어서 위기를 해결하는데 다 투자해서 붙어야 됩니다.